네, 5회 쟁점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데 사실 이번 주에 연휴가 또 시작이 되는지라 지금 시장 분위기를 또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월요일의 시작을 플러스권으로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 KB증권 프라임클럽 박건희 차장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일단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화제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 이슈를 좀 반영하면서요. 다양한 섹터 전반적인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뭐 소방 솔루션이라든지 배터리 열폭주 관련, 옛날에 우리 그 주차장에서 배터리 화재 있었을 때 움직였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시세 나오고요. 여기 뭐 보안 그리고 클라우드단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안인지라 저희 여기부터 첫 번째 쟁점으로 삼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사실상 중립 의견이시네요. 일단은 한번 지나가는 이슈로 좀 보시는 것인지 김대준 어드바이저님 일단 오늘 움직임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단기간일 것이다로 일단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유사한 형태의 네. 이슈가 지난 23년 11월에 있었죠. 그때도 국가정보관리원인가요? 거기에서 라우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산이 일주일여 동안 먹통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해킹 관련주들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이 그 당일에 주가는 움직였는데요. 예. 이게 시세의 연속성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루 반나절 정도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고 그 이후에 흐름은 제자리로에 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을 우리가 상기해 보게 되면 이번 현상에서의 오늘장 움직이는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황에서의 뭐 내일장, 다음 주장에서의 흐름들을 예상해 볼 때도 오랜 기간 이슈로의 주가 흐름을 만들어 가기에는 이슈적 흐름에서의 강도가 조금 약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해 보게 될 때는 저는 현재 매수나 관심도를 가져가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맡겨서 모니터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떠할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보안 관련해서는 뉴스가 꽤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클라우드 쪽은 AI 방향이라는 점에 있어서 그렇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살펴볼 만한지요? 종목별로의 접근과 네. 차별화를 두고 접근하는 게 예. 맞을 것 같고요. AI와 연동된 흐름에서의 몇몇 종목들은 그나마 긍정적인 패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화제와 관련된 이슈로의 접근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잘 봐야 하고 결국에는 본연의 가치, 본연의 사업 내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립으로 두 분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잠시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뜨거운 쟁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뉴스가 엄청 나왔습니다. 네이버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이버의 의견이 긍정과 중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립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박건희 차장님, 네. 사실 저희에게 네이버 탑픽으로도 주신 바 있는 종목인데 이 정도면 목표가까지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전고 잡으러 가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제가 오늘 좀 유의미하게 봤었던 제목은 하나증권에서 네이버 32만 원까지 안정적인 매수 기회, 유진투자, 두나무랑 네이버 둘 중 하나는 있으시죠? 너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여의도가 네이버 참 좋아하고 있구나가 느껴지거든요. 네, 사실은 네이버가 좀 기대감으로 좀 울릉감이 있고요. 네이버를 중립으로 한 거는 뭐 네이버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일단은 그래도 좀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뭐 따라잡자기보다는 좀 흐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좀 강하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그래도 좀 조정 시에 매수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떴던 겁니다. 업종이나 이런 거 자체가 뭐 중립이 아니고요. 뭐 시장에서 다 알려진 기대감으로 인한 거는 이제 두나무하고의 합병 이런 이슈가 있을 것이고요. 두나무로 치냐면 워낙 그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한 57조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업비트를 통해서 이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좀 나고 있죠. 그러니까 시너지가 어떤 쪽에서 날 거냐를 이제 시장에서 최대한 관심인데
이게 지금 네이버 쪽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쪽이 일종의 비용인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비중을 한 10% 정도 선까지 솔직히 이제 합병이 가시화됐었을 때에는 그 절감액이 네이버 파이낸셜이 한 1,450억 정도를 비용 절감 효과로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에는 시너지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 네이버 자체가 자체로도 괜찮은데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좀 생각하는 거죠. 사실 네이버가 옛날에 2021년도나 2년도만 해도 시장에서 가장 불안했었던 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잘 하고 있느냐. 네. 그래서 밸류가 어차피 상장이 됐었을 때부터 높게 됐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뭐 가장 뭐 최근까지도 좀 있었었는데 주가가 조정을 좀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6년도 기준으로 PER 기준이 한 18배 정도로 이제 부담이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좀 없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영업이익률, 성장률마저도 2025년도, 6년도에 각각 한 12% 플러스 16% 플러스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거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신사업 부분이 이제 LMM 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멀티플이 확장 여력이 충분한 데다가 두나무 합병 이슈까지 들어와서 주가가 좀 급하게 움직인 감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때는 기대감이 있으면 더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누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판단은 네이버 두나무가 강하게 두 회사가 제휴한다는 자체 기대감만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 시에는 좀 비중 확대가 맞을 것 같아요. 당장 중립은 조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냈던 겁니다. 조정 시에는 그러면 매수도 유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거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는 의미의 중립.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조정을 물론 지금까지는 안 주지만 준다면 그때 한번 보자로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자, 추가 전략 받아봤고요. 그러면 김대중 어드바이저께도 여쭐게요. 네.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와의 뭔가 협업 이슈가 나온 날, 그날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TF 발족 이야기 나오면서 스테이블코인까지 수급이 확산이 됐습니다. 지수가 쉴 때 스테이블코인주가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강도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고 유지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월은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세요? 민주당 TF팀에서 올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는 내용이죠. 그죠. 저는 이번에 스테이블코인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뿐만이 아니고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크나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료같이. 왜냐하면 두나무가 1년에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발생시킵니다. 네이버가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아니고요. 네이버가 1년에 대략 2조 원이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럼 단순하게 평가를 해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아니고요.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입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익치에 있어서 네이버의 입장에서 보면 2배의 이익치로 확장되는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나큰 이번 재료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네이버 주가에 대한 판단으로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내용으로 확장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가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는 주가가 그나마 선방하는데 왜 네이버의 주가는 최근까지 해서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고민입니다.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만에 시세가 완전 변해버렸죠. 네이버는 주가가 화랑인 반면에 카카오는 조금 전체적인 주가의 모습에 침체되어 있는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역시 주가의 흐름에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그간에는 카카오가 주도권을,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주도권을 가진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지는 가운데에서 이제 강자가 나타났죠. 네이버라는 강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내용은 역시 강자와 이제 따라가는 후발주, 이제 그 베스트 팔로워가 있을 때는 이쪽에 시세 집중화 현상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슈화 재료의
대해서는 뭐 정부 정책에 있어서 연말까지 통과시킨다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세적으로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올해 또는 내년 초까지 해서 상용한다라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네이버를 기준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재확산, 주가의 재확산 형태에서의 모습이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네이버의 재료 가치를 크게 평가하시면 목표 주가는 일단 전고 29만 8천 원은 넘긴다라고까지 보시는 거예요? 30만 원 당연히 넘어가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고요. 저는 조정을 기다리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뭐 현 시점 주가 수준에서도 무난하게 진입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나무 관련주도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기술투자나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이 오늘 이제 빛을 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송채용 회장의 그 지분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접근 또한 열어두고 계세요, 그러면? 1, 2, 3대 주주. 1, 2대 주주는 개인이고요. 3대 주주는 카카오입니다. 그리고 4, 5대 주주가 한화하고 이제 기술인데 카카오 주가는 여기 반영이 크게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상황이 좀 다르다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기업들이 두나무 주식을 가지고 있죠. 지금 합병과 관련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두나무보다는 네이버의 효과적인 합병 이슈가 발현되는 상황에서의 앞으로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의 흐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이버는 그렇다면 앞자리 3을 향해 돌진할까요? 이 부분 거의도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오늘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입니다. 두 분이 긍정이 겹치는 게 이쪽입니다. 너무 확실해서 그럴까요? 우리 차장님 의견부터 듣고 갑니다. 사실 너무 광범위하죠. 이전에 많이 움직였었던 게 뭐 파라다이스, 뭐 GKL과 같은 면세 쪽이었는데 오히려 이쪽이 좀 쉬고요. 그리고 호텔 쪽 같은 경우도 움직였는데 다시 자리를 잡나 눈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APR이 신고가를 갔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이었죠? 코스메카 코리아였나요? 이 부분도 오늘 또 강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일부 순환을 이용하는 관점으로 중국 소비를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보면 중국의 경제 상황부터 일단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간 좀 퍼즐이 맞춰지는데 중국은 현재 서비스 소비를 부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제조업은 굉장히 좀 잘 버티고 있어요, 사실. 근데 서비스 소비 쪽이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하반기부터 소비 쪽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자 이러한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을 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 서비스라는 거는 뭐 저희 다 아시겠지만 여행부터 외식, 교육, 뭐 문화, 화장품, 뭐 미용, 의료기기 뭐 등등등등등 사람이 직접 쓰는 소비를 나타내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지갑에서 소비를 위한 비중이 현재 한 5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주요국이 한 55에서 68%까지 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낮아요. 근데 현재는 고령화가 돼가면서 1인당 소득 수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출이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서 나올 정책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은 소비 진작 캠페인 그리고 뭐 인프라 투자 그리고 뭐 시장 개방, 실 확대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따라서 단기적으로 저희가 업종 내에서 포인트로 보게 되자면은 이 비내구재 소비 쪽인 화장품하고 의류 또는 주얼리 같은 경우의 소비 회복을 촉진을 시킬 거고요. 중기적으로 여행이나 외식 같은 교육 같은 서비스를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이제 큰 성장 기회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아까 저기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중국 소비주 하면 저희가 전통적으로 봤었던 이러한 뭐 카지노나 호텔 이런 쪽보다는 계속해서 확산돼가는 화장품, 의류, 주얼리, 뭐 여행, 교육까지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또 전략 받고 싶은 종목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서비스에 있어서 좀 자극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가장 와닿는 게 피부 쪽으로 많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LS바이오가 오늘 다시 살아났습니다. 정부가 규제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을 때 최근
전거래일이죠. 깊은 음봉이 있었는데 그렇게 보도된 것에 있어서 또 유감이다라고 입장이 나오니 다시 올라섭니다. 보면은 엘라비의 그 리투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LNC 바이오가 인체 조직 이식제 전문에서 미용기기로 이렇게 탈바꿈을 한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내에서 일해하는데 시술이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그래서 연매출 기여도가 약 30억 원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 쪽에서 계속 소비 쪽에서 지갑을 열어가는 이 시점에서 LNC 바이오가 3분기부터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죠. 요거는 이제 그 LNC의 100% 자회사 LNC 차이나를 이제 설립을 한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국 법인의 초기 매출을 저희가 연간으로 한 50억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가 30억 정도니까 연간 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성장의 밸류에이션이 더해지는 거고 따라서 2025년도가 실적이 매출 900억, 영업이익이 별도가 한 10%가 한 목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처음에 LNC 바이오가 미국 인증 더하기 중국 쪽에서 허가 글로벌 확장이 좀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최근에 고점 찍고서 약간 좀 조정세가 있기는 하지만 뭐 이대로 이렇게 쭉 꺾일 것 같지는 않고 눌림목을 이용해서 좀 재차 방등하는 모습이 가격 조정 시에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 차장님의 근데 우리 매수 주셨던 단가가 워낙 저기 안정적이어가지고요. 이런 변동은 그냥 뭐 비 오고 눈 오고 화창하고 그냥 하나의 날씨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꾸준히 좀 지켜보는 것으로 LNC 바이오 이런 롤링은 우리가 감수해 나가자로 산업 초기다 보니까요.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으로 넘어갑니다. 아, 이쪽을 자꾸 울렸다가 웃겼다가 지금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 자, 바이오 고속도로에서 핸들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두 분 모두 중립 의견을 주셔가지고요. 일단 툴젠이 이슈가 있어서 오늘 상한가 자리를 나타나고요. 그리고 일동제약은 경구역 비만약 관련해서 임상일상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R도 했던 것 같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뉴스와 함께 올라갑니다. 일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슈가 확실한 쪽은요 가요. 근데 중립의 의견은 아무래도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트럼프 관세 으름장 때문일까요? 김대중 대표님? 네, 그 영향이죠. 이러다가 우리 경제 채널도 미국으로 이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합니다. 뭐 트럼프가 뭐 모든 산업에 대해서 관세를 때린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물론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응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의 3대장, 4대장의 주가가 고가를 돌파하면서 흐름에 개선된 현상들을 보여줬었죠. ABL이라든가 알테오제라든가 리가켐이라든가 브루노이 같은 종목들. 이러한 그 기술 수출 관련된 큰 주식들이 지난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흐름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의 관세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들 종목이 3, 4일 조정받는 가운데에서 오늘 앵커가 잠깐 얘기해줬지만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바이오 제약주 전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은 중소형주 성격에서의 종목들의 경향이 굉장히 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흐름 자체가 큰 주식에서 이슈에 대한 반응도를 보여주는 조정의 단계가 나타나고요. 이 과정에서 작은 종목들이 움직이는 현상에서의 모습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주의 전체적인 흐름이 개선되고 바이오주의 안정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기존에 강했던 큰 주식들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와야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의 영역에 있어서 얼마간의 영역에 있어서 큰 주식들이 움직이는 시점까지는 다소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서 중립으로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종목을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언제까지의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진행, 가격으로는 크게 빠질 게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하지만 기관화 과정에서의 흐름이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갈 때 사는 것보다는 안정화 이후에 턴오버할 때 사는 게 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신 이후에 방향 전환을 만들어 갈 때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표님께서 제약바이오 긍정으로 바라보실 때 그때가 또
턴어라운드, 그렇죠. 주가의 턴어라운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 한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그러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이쪽 봐야죠. 금융 지주단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있습니다. 대통령 발언으로도 나왔고요. 박건희 차장님께서는 긍정 의견 여전히 주고 계시는데요. 금융도 긍정, 지주도 긍정으로 일단 바라보시는 건지요? 네, 지금 보면 좀 선별은 예. 좀 하실 필요가 선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주회사들이 그 자사주 관련해서 선택지가 소각을 할 것이냐, 또 두 번째가 이 3자 처분을 해서 블록딜이죠. 이쪽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임직원 보상인 뭐 스톡옵션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자사주를 이렇게 소각을 할 것이냐, 또는 뭐 종류 주식을 발행을 하는 거죠. CB나 EB 등을 발행을 하는 건데, 사실 그 저희 지주사들이 자사주 소각을 한다기보다는 뉴스를 보니까 EB 쪽을 발행을 하는 게 한 2배 정도 늘어서 그쪽으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것들을 활용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이제 자사주 순수하게 이렇게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소각을 하는 기업군들, 그리고 업종군들이 이렇게 더 부각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좀 하자면은, 자사주 소각의 이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지주사들의 구조조정의 촉매화, 또는 소각이나 보상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걸로는 예상은 되긴 하는데, 이런 업을 어디가 좀 잘하고 있느냐, 실적하고 좀 맞물려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보험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제쳐둬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적이 2분기 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보면 자동차 보험이 손익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약화가 됐었고, 이 생존담보 관련 손해율 상승이 계속해서 비용단 측면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 보험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환원의 정책이 나오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발목을 좀 잡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보면 2분기에서 3분기에 또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일단 저는 보험주는 일단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럼 어디를 좀 봐야 되냐 하면은 은행업을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2분기에 은행업 같은 경우가 이 실적도 괜찮게 나왔어요. 4대 금융지주 순이익이 한 5조 원 정도 나왔어요. 이게 Q&Q로 한 2.6% 해서 컨센서스 대비 좀 상회를 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진도 방어를 하는 데다가 원화 대출에 대한 성장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하고 금리 하락, 그리고 지수 상승 때문에 이 비이자 쪽 이익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은행업을 조금 더 유심히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업 쪽에서 저희가 좀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선우주가 이제 우리금융지주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증권하고 보험 쪽에 이제 비즈니스 쪽을 계속해서 좀 확장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재 좀 올라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PBR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하고 있고요. 증권업이 이제 그 현재 굉장히 그 안정적인 거죠. CTC1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적으로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자본, 이 위험 대비해서 비교한 게 있는데, 이게 4대 금융지주가 모두 상승을 해서 안정성도 좀 확보를 하는 상태에서 실적도 계속 괜찮게 나오고, 뭐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환원에 대한 것도 부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쪽으로 좀 언급 주셨고, 그리고 2주 전에는 키움증권을 또 언급을 주셨단 말이죠. 그 증권도 괜찮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럼 홀딩 관점으로 보세요? 증권은 사실 밸류에이션 매력이 살짝 떨어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주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상승을 하려면은 이익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하냐 문제인데 주가가 많이 좀 반영은 했어요. 이익이 늘어난 거에 맞물려서 주가 상승률이 그만큼 더 컸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2026년도 실적도 증권주들이 더 좋아져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 증권사에서는 2026년도 실적 개선폭은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선반영돼서 미리 조금 떠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대형 증권사의 그 ROE라 그러죠. 주가 상승의 그 모멘텀이 되는 거는 현재 3년 동안 지속 가능 수준으로 계속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좀 높지만 앞으로 순이익이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늘어나서 수익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게 이제 키움증권이 맞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키움증권은 지속해서 보유를 하게 되면은 뭐 크게 나쁘지 않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쁘지 않다. 잠시 좀 눌림의 구간인데요. 충분히 우상향으로 가는 방향성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이어서 탑픽 받아보겠습니다. 김대준 어드바이저께서 떠나는 겁니까? 아난티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허이긴 하지만 이 예측 불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시장에서는 또 새로운 실마리를 잡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월에 유엔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본인이 7개 분쟁 지역을 해결했기 때문에 피스메이커로서 노벨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나 이런 의미 부여를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약하죠. 그렇다 본다면 추가로의 뭐 분쟁이나 북핵이나 핵무기 관련해서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현 시점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북핵 관련해서 완화된 제스처의 내용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측 불허라는 측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번 에이펙 회담에 한국에 방한할 예정으로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한 과정에서 우리도 방한하고 또 어떤 그 북한 핵과 관련된 메시지 측면에서 내용이 가세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경협주의 주가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경협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지난 6월에 주가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7, 8월 주가 흐름에서의 횡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럼 타이밍상으로 딱 지금 시점에서 흐름이 개선될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무난하게 진입해 볼 만한 수준에서의 가격이고요. 11,000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위치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에너지 응축 구간 아난티 노려보자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목표가 11,000원 라인대 챙겨보겠습니다. 박건희 사장님께서는 피팅입니다. 성광욱 밴드. 네, 맞습니다. 조선주, 조선 기자재주들이 최근에 조정세가 있었죠. 예, 그 조정세를 이용해서 매수하자는 그러한 전략으로 성광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들의 가장 큰 이슈는 밸류에이션이 높냐 안 높냐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게 투자자들한테 부담이라면은 향후 실적이 뒤에서 잡히는 리드타임상 그런 업종들을 사실은 보는 게 맞기는 해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본행제 업체인 뭐 동성화인텍이라든지 한국카본 이쪽 또는 엔진주들이 그런 모양새인데 제가 왜 하필이면 리드타임상 가장 맨 앞선에 있는 성광밴드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현재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LNG 프로젝트의 가시화 때문에 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가 미국의 LNG 프로젝트가 뜬구름 잡는 그냥 일종의 정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현재 피드 단계라 그러 최종 완료 단계까지 간 게 최근 2주 사이에도 몇 개 정도가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캐나다 쪽이나 미국의 델핀사라든지 이런 FLNG 시장이 또 한 번 LNG 속에서도 열리고요. 이거야말로 이제 수익성이 가장 좀 높은 건데 증권가에서 예측을 하기에는 저희 LNG 수주가 2025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2026년도에 국내 업체가 다시 한 60척 정도 받을 걸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LNG 사이클이 2026년도에 다시 도래가 되게 된다면은 무엇보다도 리드타임상 LNG 가장 앞선에 있는
피팅사인 성광밴드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성광밴드를 추천주로 가져왔습니다. 리드타임 앞당 목표가는 38,000원 라인대까지 저희가 집중해서 살펴봅니다. 두 분의 탑픽까지 받아봤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오늘 장 잘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